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리 똑똑한 아이들을 참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늘 제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재 아이들을 같이 키웁시다. 같이 키웁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가 의견도 좀 나누시고 좋은 그런 자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수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 그런 독특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행동들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래서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지적인 과흥분성의 가시적인 특징에 관한 겁니다. 지적인 과흥분성의 가시적인 특징입니다. 자, 과흥분성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그 뇌의 어떤 정보 전달 체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은 흥분의 수준 갖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분 정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서 흥분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흥분을 말하는. 그래서 지적인 과흥분성이라는 말은 더 편한 말로 하면은 지적인 과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적인 과민성. 영재 아이들은요, 강한 에너지를 보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보면은 막 정말 에너지가 끓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영재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를 좋아해요. 느린 거를 좋아하지 않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행동이 충동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인 과흥분성에 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이 높고, 호기심이 대단히 높고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높고 말이 빨라요. 아이들 보면 지적인 호기심이 막 높아가지고요, 자꾸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아 때부터 보면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계속 물어봐.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귀찮고 그런 경우 있어요. 안 그러면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궁금한 게 많은데 이 궁금한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 물어보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리고 말이 빨라요. 천천히 하는 게 싫고 그냥 계속 말을 빨리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빨리 하는 거 참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충동적이 되면 곤란하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영재들이 보이는 행동 중에는 이 지적인 그런 과흥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다음에 말이 빠르고, 이런 게 잘못하면은 학교 같은 데 갔을 때 선생님한테 조금 꾸중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로 보낼 때, 그래서 엄마들은 늘 잘 챙겨서 보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학교에 가서 혼자 질문을 많이 해대면,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하면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둘째 있습니다. 둘째는 그럼 뭐냐? 둘째는 집중과 몰입 시간이 길고 경쟁심이 높다는 거예요. 집중과 몰입 시간이 굉장히 길고 경쟁심이 높아요. 그 집중과 몰입 시간이 어느 정도 높은 것이 길다고 어느 정도 하지 길다고 할 것이냐? 이거는 또래 아이들보다 3배 정도, 두세 배 이상이 긴 거예요.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몰입을 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3시간 이상 만약에 아이가 어떤 일에 몰입을 하거나 집중을 한다 그러면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3시간. 어떤 제가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만나본 그런 아이들 중에는 5시간씩 막 몰입을 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는데, 맞습니다. 아직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엄마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를 해 주셔야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이가 좋아서 하니까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릴 때는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뭐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아주 연구원이 되고 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뭐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괜찮죠. 그러나 사실은 어린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3시간 정도 하면 좀 이렇게 다른 것도 하게 하고 좀 쉬게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엄마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직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집에서 가르치는 훈육이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또래보다 이렇게 길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일에 굉장히 아주 집중력이 높아서 다른 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곳에 몰입을 그렇게 많이 하면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 뭐 이런 아이가 있어요. 학교 교과는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몰입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몰입하는 아이들, 이게 지적인 과학문성이 높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거거든요. 학교 교과 재미없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 교과 중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에만 몰입하고 다른 모든 교과는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그래서 이런 거는 가정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준 높은 독서를 즐긴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독서. 참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자기의 수준보다 높은 독서를 하는 거죠. 책을. 제가 이게 멘토링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멘토링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사실 지방에 살아요. 지방에 사는데 저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 늘 제가 이렇게 책을 무슨 책 읽었니? 무슨 책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그 아이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책을 막 읽고 있어요.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읽었어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텐데.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재밌게도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혼자 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참, 제가 볼 때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지금 벌써 중학교 3학년인데 홈스쿨링을 통해 가지고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까지 다 합격을 해 놨어요. 그래서 대학교 수능을 볼 자격을 벌써 따놨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다니면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대학교 들어가려고 수능 준비를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특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영재를 키웠던 그런 아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중학교까지는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 다녔어요. 그냥 검정고시로 바로 들어갔는데, 얘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정말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뭐 책, 예를 들면은 코스모스 같은 책을 초등학교 때 읽고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읽고, 심지어는 도덕경이라는 그런 아주 책도 읽고, 아주 놀라워요. 이 도덕, 윤리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주 어릴 때부터 많았던 그런 친구죠. 수준 높은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영재 아이들은요,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적인 과학 흥분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보다 수준 높은 책을 즐긴다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그런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날카로운 관찰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관찰력. 이 날카로운 관찰력이다, 이렇게 날카롭다는 형용사를 썼는데요, 관찰을 할 때 굉장히 예리하다는 그런 뜻이죠. 예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똑같이 친구들이 어떤 현상을 봤는데 다른 아이들은 보지 못했는데 얘는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식물들을 볼 때도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동물도 마찬가지죠. 식물, 동물, 뭐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대기,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요, 우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주로 나가는 로켓, 이런 거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100% 성공을 잘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로 여행을 보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일부 성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관찰력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바로 거기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새로운 개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메타버스라는 거 유행하죠. 이 버스라는 게 유니버스 아니게 유니버스. 유니버스의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메타. 그러니까 현재의 세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영재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강한 에너지를 보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주 지적인 호기심이 높고 말이 빠르다는 거. 둘째는 집중과 몰입 시간이 길고 경쟁심이 높다는 거. 그리고 셋째는 수준 높은 독서를 한다는 거. 그리고 넷째는 날카로운 그런 관찰력, 예리한 관찰력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독특하고 특징이 있어요. 개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아이가 비범한 아이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엄마들이 인지하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아이를 키워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